안녕하십니까. 참호의 보이차 시행기입니다. 오늘 시음할 보이차는 치루배방에 의해 8번째 시간인데요. 치루배방을 이해하는데 맹송차가 중요합니다. 그 맹의 조춘 노수차 내표에 맹송, 반장, 파달이라고 하는데요. 맹송차가 들어간 특성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7580이랑 7582랑 7542, 7532 이 세 차를 놓고 생각해 볼 때 7542는 4등급 이하의 맹송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쓴맛이 나면서 달콤하고요. 7582는 쓴맛이 나는데 달콤한 회감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그 맛과 향을 이렇게 좀 시원하게도 하면서 고미가 있는 어떤 차품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7582에는 이 맹송차가 큰 잎이 들어간 것 같다. 8등급 이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고, 7532에는 맹송차 거의 잘 안 들어간 듯한 아주 맛있는 회감만 있고 고미는 별로 안 느껴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5배방에 이 맹송차는 어떤 75배방 안에서도 특색을 지어주는 부분들이 있고, 역시 이제 파달산차도 75배방의 맛의 특색을 좀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754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달산차가 꽤 들어간 것 같고요. 7532는 약하게 들어갔거나 별로 안 들어갔거나 뭐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파달산차의 역할이 맹송차의 역할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이제 모양새를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특별히 이제 맹송차는 고미가 있는데요. 고미가 있고 이제 아주 달고 씁달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 맹송차에서 나오는 이 고산미가 파달산차에서 나오는 고산미랑 얽혀서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역시 7542의 고산미의 특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달산 고산미도 느껴지고 맹송의 고산미랑 같이 얽혀있는 듯한 그런 강한 고산미, 고산미가 이제 매우 강하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 7542 고산미의 어떤 그 강한 고산미, 강한 차품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맹송차만으로 되어진 이 차를 시음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소개된 차들 중에 제 시음기도 있지만 중차패 달고 무슨 뭐 맹송차도 있고 몇 가지 맹송차 이런 식으로 이제 맹송차만 가지고 만들어진 차들이 유통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하관 차창에 8113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8113 이렇게 한 것은 이 차를 만든 XY 특제인데 옆병의 선생님이랑 관계가 되는데요. 이 옆병의 선생님이 2003년에 맹해 차창에서 8112 시리즈로 한 5가지 정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8112 해서 나온 차품들이 있는데요. 맹해 차창 8112 검색해서 들어가면요, 이렇게 8112 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8112 조춘, 황인 조춘, 요것은 8112 파달고산차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8112, 이거 황인 조춘 했죠. 그 다음에 8112 고카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홍중홍으로 불려지는 8112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8112 홍중홍, 홍중홍인 812. 그 다음 이제 아까 파달고산차가 있었고 맹송고산차도 있는 걸로 보여요. 이게 만들어진 거 보면요, 학원에서. 근데 검색해서 이제 맹송고산차 이미지는 잘 안 찾아지네요. 지금 맹송이 있다 그러면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차품들을
이 주문 생산이 안 되고, 그래서 2011년에 하관에 가서 이 역병희 씨가 이 차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 만들 때에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 만들었던 시리즈를 다 만드는 것 같아요. 전편에서 보여드렸던 8112 파달이 있었고요. 이제 파달은 대익 파달 유기차로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맹송차 7호 배방의 한 축을 이루는 이 맹송차를 하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8112를 만든 차이기 때문에 대익의 맹송 8112 맹송이랑 같은 차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차창이 다르니까 조금은 다른데 그래도 거의 같은 차품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기 특급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특급품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게 이제 어디서 잘 보이냐면 이무정산 야생차 특급품 맹해차창에서요. 그러니까 이무정산 야생차 특급품 만드는 그런 수준으로 다 만들었고, 그 이무정산 야생차 특급부에서 느껴지는 듯한 그런 고산미가 좀 느껴지게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특급품이 있는 것을요. 이제 녹대수 같은 차도 이제 이무정산 야생차 특급품을 맹해차창에서 못 만드니까 녹대수를 여기 하관에 가서 만드는 겁니다. 녹대수는 먼저 만들어졌어요. 2010년도도 있는 것 같고 9년도도 있고 뭐 그러다가 이제 이무정산 야생차 특급품을 먼저 여기 하관에 가서 만들다가 요 시리즈도 이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05년에 595 원차, 05년 월진월량 774이 뭐 이런 거 05년에 나온 유명한 세 가지 차품이 있는데요. 그걸 딱 만들었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런 차를 같은 해 2011년에 또 만드는 게 이제 금색 시리즈의 세 차입니다. 금색 인상원차, 그 다음에 황금운원, 금색 전기. 그 세 금색 시리즈는 그 당시에 이제 05년에 맹해차창에서 그런 그 세 개의 좋은 차를 만들 때 썼던 원료 그대로 남은 걸 가지고 와서 그 05년 원료 그대로 가지고 있던 거 가지고 똑같은 차는 아닐 수는 있지만 황금운원, 금색전기, 금색인상원차 이걸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2011년입니다. 11년에 다 이렇게 거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뭐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요. 2011년에 이 차도 역시 8112 시리즈를 만든다고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든 주문자가 같아서 거의 같은 차품을 추구했고 이 메코도 따라갔습니다. 8112에서 8113으로. 그래서 유명한 차품에 만들었던 분이 또 이제 하관차창 가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금색 시리즈 그 세 차들은 모차가 되게 좋고 회감이 매우 뛰어난 장점들이 있습니다. 금색 인상 원차 무조건 그냥 소장해야 되는 조금 괜찮은 차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모차가 좋아요. 그리고 뭐 나름 뭐 2005년도 차품이고 20년 된 차들이죠. 11년에 나왔지만 그 20년 된 차품입니다. 오늘의 이제 이 8113 맹송 고산차 맹송 고산차. 자, 뭐 이무정산 야생차 특급품 같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거기 특급품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만한 연미도 있을 것이고 그만한 고산미도 있게 연미 고산미 납니다. 요거 약간 하관스럽기도 하고 맹해차창스럽기도 한 그런 정도로 냄새 나는 것 같아요. 향기가. 그래서 오늘 이 차를 한번 시음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맹송 다원의 이제 차입니다. 그래서 쓰고 달고
납병이 굉장히 세게 돼 있습니다. 기납이 세게 돼 있어서 예, 조심해야 돼. 빗나가가지고 여기 보이자칼에 빗나가서 딱 한번 찔렀는데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살짝 예. 포비돈인가 그거를 예, 바로 발랐죠. 그게 약이 참 좋아요. 빨간 약인데 별칭이 어디 상처만 났다 하면 저는 그걸 발라요. 상처만 났다 하면 포비돈인가 포비톤이네요. 요오드용의 포비돈. 근데 그 저 포비돈이요 상처만 나면 바르면 일단 지혈이 빨리 되더라고요. 얕은 상처는 지혈이 빨리 되고 일단 살균 소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톱 뭐 이런데 이렇게 생인손의 증상이 조금 보인다. 그럼 바로 바르면은 그 다음 날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놔뒀다가 생인손 오래 가면 되게 아파요. 근데 저 포비돈이 소독 역할을 해줘가지고 그걸 일단 바르면 금방 예 그게 가라앉더라고요. 4.1g. 그리고 저는 저기 포비돈 항상 예, 제 책상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여기저기 이제 포비돈이 있습니다. 차에도 있고 저게 예. 가격도 좋고 예, 활용도가 매우 좋더라고요. 포비돈 좋은 건 아닌데 예, 진통소염제 그 진통소염제 있어서 무리한 힘을 줬을 때 이제 근육에 이제 통증이 오고 막 그럴 때도 하나를 먹고 어디 좀 상처가 났다 그럼 기본적으로 또 하나를 먹어요. 상처만 났다 하면 먹습니다. 4.1g을 차후에 넣고 시음해 보겠습니다. 예, 세차 없이 빠르게 출수한 첫 번째 탕입니다. 2011년도 8113 맹송 고산차. 약간의 고미스러운 맛이 나면서 달콤합니다. 예, 맹송차 맛이 느껴지네요. 빨리 출수한 탕이라 고미가 강하지는 않는데 고미스러운 맛이 나면서 맹송차 특유의 맛이 납니다. 11년도 차기 때문에 14년 됐죠. 아, 예. 이것이 맹송차의 맛이네요. 그래서 이 맹송차 맛을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다른 차들을 이해하는데 좋고 맹의 차창의 다른 차들을 이해하는데 단일 차품으로 마시기에도 이 고미가 매력이 있고 고미와 함께 오는 달콤함 그리고 이제 고미 뒤에 오는 회감이 느껴지는 그 느낌 이런 것들이 고미 있는 차들은 좋은데요. 이 맛입니다. 몇 년 안 된 치루 사이에서 이 맹송차의 이 맛이 이렇게 초반탕에 잘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맛을 보고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뒷맛이 그래서 이 맹송차를 배방에 쓰나봐요. 이렇게 맛있어요. 예, 파달산 차도 아주 엄청 맛있고 달고 맛있는데요. 이 맹송차도 예, 이건 어디 맹송의 다원 소수차일 겁니다. 맹송차도 이게 엄청 맛있습니다.
맛 자체도 좋고. 그래서 맹송차는 뭐 중차공사에서 나오든 어디서 나오든 맹송차만 갖고 만들었다 이렇게 된 차는 하나 오면, 그거는 없으면 꼭 소장하면 이 차 제일 좋습니다. 이 차 제일 좋고, 건창 보관 잘 된 맹송 타차. 맹송 대익은 이제 맹송 타차가 나오는데요. 건창 보관이 잘 된 맹송 타차. 그리고 이 하관의 이 맹송차. 그리고 제가 맹송차 몇 가지 있는데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이 맹송차 맛이 아주 개중에 뛰어난 것 같습니다. 아주 맛이 매력적이고 아주 맛있고, 고미와 함께 오는 이 회감의 스타일도 아주 매력적이네요. 명품입니다. 특별히 이 옆병혜 씨가 골라가지고 온 이 모차로 만드는, 이거는 이제 골라가지고 온 거죠. 하관 차창이 이 맹송차 취급하는 차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골라가지고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만든 분이 직접 골라서 찾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요 맹송차가 8112 맹송차의 차 맛하고 같든가 더 좋든가 조금 못하든가 뭐 그런 정도인데요. 오늘 요 차를 시음을 하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 시음기를 못 찾겠더라고요. 검색하면 제 시음기가 나오겠다 생각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왜 안 나올까? 근데 어쨌든 이 맹송 차품이 지금 첫탕을 빠른 출수를 마셨는데 너무 맛있어요. 야, 역시 맹송차의 곰입니다. 야, 정말 맛있습니다. 특색 있고 맛있습니다. 특색 있고. 아주 맛있네요. 이 맹송차의 이 고미와 고산미는 대익차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딱 마시면은 이런 고미하고 요 고미스러운 이 고산미, 7호 사이, 대익 7호 사이의 초반에 이런 고산미가 나는데, 이렇게 맹송에 많이 치우치는 경우도 있고 맹송 파달 얽힌 경우도 있고요. 얽히면 균형감이 좋고 안 얽히면 맹송 주도용. 그리고 이 고미가 이제 조금 더 진한 탕은 좀 더 강하고, 이 고미가 익어서 나오는 고미가 익은 그 고미 있는 시큼 떨떠름한 맛, 이런 것도 역시 이제 7호 사이 초반 탕에 맹송 주도용 고미가 나타나면서 맛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파달산 쪽에 고산미와 맛과 향이 들어오면 7호 사이의 고산미의 맛이 딱 느껴집니다. 그때 균형 잡혔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제일 맛있고, 그래서 7호 사이의 어떤 맛과 고산미의 어떤 맛과 특징에 이 두 차가 맹송하고 파달이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오늘 이 맹송차를 마시는 이 맹송차도 영향력이 강하고 파달산차도 강하다. 대개는 이제 맹송차가 초반 정도에, 그 다음에 균형을 맞춘 맹송 파달의 맛이 나고, 그 다음에 98년도 그 차 같은 경우는 중후반에는 파달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지면서 아주 달고 맛있는 파달산차 맛의 향이 중후반에 조금 더 강세를 느끼게 그렇게도 느껴지고, 이게 이제 균형 잡힌 맛이 이제 7호 사이 노차의 고산미의 맛입니다. 맹송 파달이 균형 잡힌 맛이 딱 7호 사이의 맛이고, 노차의 맛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차를 마셔보면 그리고 노차 전에도 이 균형 잡힌 맛이 같은 맛이고, 지금 뭐 한 10년 된 7호 사이도 이게 맹송 파달이 균형이 잡히면 노차 맛하고 같은 성격이 되고,
같은 맛이다. 그런 것을 이제 시음하면서 느끼게 되는데요. 그 한 축을 이루게 되는 것이 이제 이 맹송차입니다. 세 번째 탕은 한 30초 우려 보겠습니다. 고미가 있는 산미가 느껴지는 고산미 아주 좋습니다. 배저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달콤한 향 아주 좋아요. 이런 달콤한 향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7호 사이에 배저 향이 되는데요. 역시 건창 보관된 차라 배저 향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30초쯤 됐는데요. 자, 진한 탕입니다. 조금 더 고미가 이제 나올 법한 탕입니다. 조금 시큼한 맛도 나올 것 같은데요. 연미의 균형이 좋습니다. 연미의 균형이 좋아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연미가 티가 안 나고 또 전체적인 어떤 균형감도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시큼한 맛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네요. 좀 더 익으면 좀 더 시큼해질 것 같은데 아직 그 정도로는 아니고 약간 익어서 나는 시큼한 맛이 나는 것 같긴 하지만 마시기 편안합니다. 뒷맛이 역시 달콤하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고미가 세지는 않아요. 더 셀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세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 30초인데도 적당한 고미가 느껴지는 이 정도면 그냥 마시기는 좋은 것 같아요. 마시기는 좋은 것 같고 맹송차의 이 독특한 맛과 고미가 있는 듯한 이 회감, 그 다음에 맛있는 이 단맛, 단일 차품으로도 역시 파달산차만큼이나 손색이 없는 특징이 있는 차품인 것 같습니다. 특징이 있고 회감이 뛰어나고 맛도 좋고 그런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요 맹송차도 가끔 단일 차품으로 나오는, 파달산차도 단일 차품으로 나오고 맹송 차밭이나 파달 차밭 이런 것들은 거의 7호 사이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밭들이 아닌가. 그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변의 차창들도 비슷한 차 만들어 대니까 맹송이나 파달다원은 거의 7호 배방 8호 배방 원료들도 겹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익의 이제 차들의 그 주변에서 대익차 같은 차들을 계속 만드니까 그 차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차밭이 계속 차 수요량에 따라서 같은 비율로 이제 만들어졌겠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포랑산차도 그렇고. 맛있습니다. 파달산차하고는 분위기는 확 다른데요. 맛도 파달산차만큼 매력이 있습니다. 이 맹송차 파달산차만큼 매력이 있어요. 이제 뭐랄까, 처음 부드럽고 달콤한 보이차를 이제 생각하고 보이차를 접하신 지 많이 안 되신 분들은 요것이 약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요런 거보다는 이제 달콤하고 질감이 있고, 요즘 또 고수차 시대라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차를 이제 마셨다 그러면 약간 고산미도 있고 연미는 그나마 세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신차 때는 셌을 것보다 더. 그래서 이런 차품이 좀 고미스러운 이런 맛과 향, 요게 이제 약간
그렇게 매력적으로 안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한 뭐 오래 시음하고 2차 저차 많이 시음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게 이제 매력적일 수가 있는데요. 파달산차도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무슨 특이한 향이 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근데 또 이제 2차 저차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런 좀 특별한 경우들이 조금 더 매력 있게 약간 좀 자극적인 맛과 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조금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냥 너무 이제 평범하게 달고 맛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맹송차나 파달산차 같은 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고 그 특징 있는 어떤 개성 있는 차품을 즐기게 되는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근데 이 기호식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음식도 좀 그런 경향이 있을 거예요. 뭔가 좀 특이하고 특별한 게 자꾸 먹고 싶어지고 그렇잖아요. 맨날 먹던 것보다도 뭔가 좀 색다르고 특이한 거. 이 그런 면에서 이 파달산차하고 맹송차는 보이차 중에서는 굉장히 특이하고 특별합니다. 경매차 같은 경우도 약간 특성이 있는데 이 두 차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경매차. 그래서 이 맹송하고 파달산차는 굉장히 맹해 지역에 그 많은 차들 중에 특이합니다. 고미 쪽으로는 이 맹송에서부터 이제 쭉 고미 쪽이고 포랑산에도 고미가 있는데 이 맹송 고미는 뭐랄까 조금 뭐랄까 좀 다르죠. 반장 쪽 고미하고 포랑 반장 고미하고 맹송 고미는 약간 묘하게 매력이 있어요. 이 반장 고미보다 묘하게 좀 매력이 있어가지고 빠져듭니다. 맹송에 이제 저 대만료 같은 차들 좀 수령 있고 뭐 고수차, 대수차 같은 차들도 그렇고 이런 거는 이제 산미가 이제 소수차 산미하고 같이 이제 느껴지는 맹송차의 고미인데요. 요것도 매력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 이제 좀 고수차 지역에 가서 맹송 지역의 고수차들 하면 그게 좀 묘한 매력들이 있어요. 고미하고 그 매력 있는 맛하고 얽혀 있는 듯한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다른 지역의 특징이 조금 더 약한 차들보다는 또 특징이 있고 매력이 있거든요. 맹송차 전형적인 맛이 납니다. 고미스러운 고미하고 이제 산미가 같이 느껴지는 고미, 산미, 연미 이 삼총사가 조금 전형적인 차품이죠. 이 차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맹송 지역의 이제 고수차라든가 이런 차 맛에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 대만료나 뭐 이제 맹송 지역의 고수차들을 맛보면 이 차 맛의 연속성 상에서 맹송차의 어떤 맛과 향이 나는 것 같다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맹송 이런 다원 소수차 이 맹송 다원 소수차의 맛과 연관성이 있게 느껴져서 그거 하나 갖고 와서 고수차 딸랑 시음해 가지고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이 맹송차의 특징이다 이렇게 알아지는 게 어렵죠. 근데 이제 이런 맹송 다원차에서 그쪽으로 올라가면 이게 결국에 같은 맛과 향 종류가 같은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파달산차도 그러더라고요. 파달산차도 파달산차 지역의 고수차 쪽으로 가면 그 특성이 다원차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성을 다원차를 중심으로 특성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특성을 만들어 놓은 차창이 이제 맹해 차창이죠. 이 8112에 파다라고 맹송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맹송 타차 나오고 파달 유기차 파달 산차 나오고. 그래서 이 맹송하고 파달 산차의 맛의 기준을 맹해차창이 잡아준 겁니다. 대익이. 그래서 대익차로부터 고수차로 올라가야 되죠. 그래야 뭔가 이렇게 쭉 이게 같은 맛이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저 위에 가서 하나 붙들고 그 특징을 맛볼 수는 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근데 이게 이제 맹송 다원차랑 이 같은 류의 맛과 향이다. 회감의 스타일 그 독특한 그 묘한 이 맛과 향 이런 게 같다. 이렇게 돼서 이제 기억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요런 차들이 이제 양념같이 배방에 쓰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달산차랑 맹송차의 이런 강한 특징, 맛과 향의 강한 특징들이 다른 차들을 이해하는데 이제 좀 도움이 되죠. 맹해지춘에도 역시 맹송차가 들어간 것 같다. 요런 고미가 있거든요. 맹해지춘 852, 8582. 역시 이제 8542는 똑같이 4등급 이하로 맹송차 들어간 것 같고, 8582는 큰 잎으로 맹송차 들어간 것 같고, 뭐 그런 그래서 이제 8호 배방할 때 또 이제 이쪽 7호 배방하고 또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뭔가 정리가 안 되던 것들이 조금씩 몇 개씩 더 정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합니다. 그래서 이 맹송 파달은 굉장히 중요한 차기 때문에 이런 차, 요 8113하고 8113 맹송하고 요거 소장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대익 맹송은 맹송 타차. 소장 가능한 것들이 이제 맹송 타차인데 깨끗하게 이제 건창 보관된 맹송 타차 제일 좋고요. 맹송차가 더 파달산차보다 드문 것 같습니다. 조금 맛보고 남은 한 50초 정도 된 5번째 탕입니다. 전형적인 맹송차의 씁달에 요거보다 조금 더 쓴 차들도 있는데 그렇게 쓰지도 않네요. 씁달의 아주 매력적인 달콤함, 그 회감. 그 다음에 이제 자연히 생겨지는 이 고미운, 고미운이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파달산차랑 같이 묶여가지고 7호 사이에 이제 강한 그 회운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강한 고산미의 맛. 둘이 같이 들어오면 더 매력적이고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기 이제 8112 조춘이라고, 이 8113 조춘도 있던 것 같아요. 이 8112 조춘 이렇게 나온 차가 있는데, 이 8112 조춘은 이 파달하고 맹송하고 이런 것들하고 이제 병배를 해서 만들어 놓은 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 어차피 같이 올려받아서 같은 년에 같이 만들었으니까 8112 조추는 병배차, 거기에다 이제 곡화차가 있었죠. 그거는 조금 더 별개 배방일 것 같고, 이 조춘이 맹송 파달 들어간 어떤 병배차, 다른 프랑산 차도
들어가고 뭐 그런 어떤 병배차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거 역시 이제 8112 맹해차창 조춘에 그 당시 만들었던 거 이제 똑같이 만든다고 만드는 차품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7542 배방이면 7542라고 써놓겠죠. 7542는 아니겠죠, 조춘은. 그래서 맹송차의 어떤 매력적인 차품을 아주 잘 맛볼 수 있는 맹송 고산차, 이것이 특급품이죠. 또 역시 특급품. 파달 고산차도 특급품이었죠. 이 맹송 고산차 특급품. 가격 좋을 때 소장해 주시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이 나중에는 생산량이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요것을 소장해 놓으면 참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얼마 전에 이제 이 금색 시리즈는 공구를 많이 했어요.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공구를 많이 해서 이 금색 시리즈들은 소장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8113 시리즈도 이건 너무 좋은 차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전에 이제 천년의 향기에서도 많이 판매. 이건 천년의 향기에서 제가 구매한 겁니다.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없네요. 81113 차들이. 이것도 너무 좋은 소장품이죠. 여기 이제 하관 차창차들이 여기도 많이 종류들이 있는데요. 천년의 향기에 가면 여기 있는 차들 다 좋은 차들인데 여기 만약에 8113 시리즈가 들어있다. 그럼 그걸 먼저 사야지. 그걸 먼저 소장해야 되고 이 금색 시리즈 없다면 또 여기 금색 공구 가격보다는 당연히 좀 더 비싸죠. 저는 여기서 소장했습니다. 금색 시리즈를. 요거보다는 조금 가격이 좋았던 몇 년 전이니까 그때 이제 소장을 했는데요. 8113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파달하고 맹송 이런 했는데 그 조춘이랑 고산, 곡화차, 홍중홍 이런 것들 어떻게 구에다가 판매하시면 좋겠어요. 구색이 맞춰지니까 그 다 하나씩들 잘 갖추면 요 시리즈는 8113이나 요 시리즈는 구색을 맞춰서 컬렉션이 되잖아요. 5가지인가 5가지 일단 생각이 되지는데 그거 이제 5개 소장하면 뭐 차 맛도 다 독특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름 소장하는 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아주 매력적인 맛입니다. 매력적인 맛이에요. 이 맛이 7542에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매력적인 맛입니다. 그래서 이제 맹해 지역 차들 중에 가장 맛과 향에서 특성이 가장 강한 차 두 종류가 아닌가? 이걸 갖다가 병배를 해서 강한 병배의 차를 만들었다. 그래서 저는 이 7541을 강병배다. 해만 차창에 가면은 7548이라고 그건 원료가 달라요. 옥수가 들어가 있는데요. 맹송 자리에 옥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맹송차처럼 이런 강한 성격 그런 차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차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도 75배방이라고 7548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75배방을 딱 원료가 같지 않아도 이 강병배의 의미로 강한 차들의 병배의 의미로 75배방
7호라는 숫자를 쓰지 않았나. 이제 7548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분이 거기 굳이 7548이라고 매코를 붙이는 것은 그 맹해차창 출신이신데 거기에 이제 올려도 틀리는데 7548이라고 딱 써붙였다는 것은 예, 잘 아시는 분이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고, 그건 아마도 이제 강한 병배를 추구한 게 7542가 아니었는가. 7548 병배가 강합니다. 거기도. 그래서 강한 병배가 7542의 어떤 특징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7548이라는 어떤 매코를 거기다가 쓴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7542 병배는 강한 병배입니다. 강한 충돌이 일어나는, 이 맹해 지역에 이제 이만큼 강한 차도 드문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강하죠. 파달산 차는 그런 맛과 향으로 강하고, 맹송은 고미 쪽으로 강하고, 이 두 차를 포랑산차까지 겹쳐가지고 포랑산차는 어떤 모습의 강한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냥 잘 받쳐주는 느낌인데, 모르죠. 거기 고미도 썼는지도 모르겠네. 어쨌든 강한 병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강한 병배는 통상적으로 사용하기 쉽지는 않을 거죠. 그냥 이무차를 만든다 그러면 요거는 너무 튀니까 요거는 좀 안 어울린다 하고 빼버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병배 할 때 요거는 좀 너무 성격이 달라 튀어 하면 그걸 이제 빼기 쉬운 게 이제 보통 입장이라면, 이것은 이제 충돌을 일으켜 가지고 강한 병배끼리 만나서 아주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차를 만드는 배방이 이제 7호 배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이 이런 특징 있는 차들로 병배가 됐다는 점이죠. 1분 우려진 5번째 탕입니다. 야, 맛있습니다. 석귀차 특이하듯이 특이한 고미가 있는 맛입니다. 특이한 정도로다가는 석귀차보다 더 특이하죠. 이 곰이 있는 이 맛, 이거 정부 치면 굉장히 매력적인 맛입니다. 이 참 괜찮아요. 이 맹송차 맛이 뭔가 좀 특이하고 휘감도 아주 좋고 맛있기도 아주 맛있습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이 맹송차스러운 이 맛과 휘감, 이거 아주 좋습니다. 경매산차나 뭐 어디산차 뭐 이렇게 그런 차들보다 2배는 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2배는. 차품이 어려운 차품이 아닙니다. 이 맹송 파달은 쉬운 차품이에요. 쉬운 작품이다. 경매차 같은 게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죠. 거기서 뭘 찾아낸다는 게 좀 더 어렵고, 뭔가 조금 이제 다르고, 그래도 경매산만 해도 그냥 일반 다른 어떤 뭐 포랑산 차하고 분위기가 다르죠. 다르고, 그래도 이제 조금 뭐 그래도 많이 차이가 나서, 그래서 이제 경매산 차라는 독특한 차품이 있는 건데, 이 맹송차도 역시 이제 같은 맹해 지역인데 굉장히 특징이 있다는 거죠. 나쁘지 않고 좋고, 그래서 이 맹송차 단일 맹송차품으로 돼 있는 차 꼭 소장하시고, 어떤 차를 소장해도 이게 이제 맹송 다원차 정도로 보니까요, 어떤 차를 소장해도 다 똑같이 이렇게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들이
이제 어떤 독특한 차품에 의해서 차의 어떤 맛과 향, 고산미가 변해가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건 재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들을 이렇게 맛과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 이해가 되지면 그 이해에 들어오는 차들을 분류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분류에 들어와 있지 않는 어떤 중요한 차품이 있는가 찾게 되고, 그거를 이제 소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없는 차들을 이제 더 갖춰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컬렉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차 어떤 분류해 가면서 이해를 하고 그 차를 이제 하나라도 이제 갖고 있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맹송하고 파달사는 어느 차창에 차든지 꼭 소장하면 좋고, 요 8113이 제일 좋습니다. 8113. 그 다음에 대익 차품. 그러니까 모든 차품은 대익에서 이제 출발한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져요. 맹송차의 어떤 고수차를 이해할 때 이런 맹송차랑 비교해서 이제 올라가서 좀 더 고수차스럽다. 고수차의 차품이다. 그럼 뭐랑 비교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차랑 이제 비교했을 때 질감이라든가 어떤 회감의 스타일 뭐 이런 거를 고수차다. 근데 맹송차의 특징 있는 맛과 그 어떤 차품, 향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면서 고수차다. 그럴 때 그 고수차가 좀 더 의미 있게 되어지는 거죠. 파달산 쪽도 그렇고, 근데 거의 다 이런 차품의 어떤 기준들이요. 다원 소수차가 기준입니다. 포랑산 차도 다원 소수차가 기준이고, 반장차도 다원 소수차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게 100%든 100%가 아니든 그렇게 출발을 해서 고수차인지를 알아가고 뭘 알아가고. 그러니까 차품의 기준이 다원 소수차에 있는 것을 요걸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되고, 병배차의 기준도 역시 다원 소수차, 그 중에 이제 754의 7호배방이 병배차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수병배차인 걸 뭘로 아냐면 754이랑 비교해 보면서 아는 거죠. 그래서 뭐가 더 고수차스러운가. 그래서 뭐든지 이 보이차의 기준은 일단 7자병차 시대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이차의 기준은 이제 이 다원 소수차, 이런 단일 어떤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병배의 어떤 중요한 병배라든가, 여기서부터 이해를 해야 하나하나 이해가 되져서 그 차품의 이제 매력도 잘 이해를 해가면서 마시는 게 훨씬 더 깊은 좋은 시음이 되고, 거기에다 이제 개인의 어떤 좀 생활의 조건 이런 거, 그날그날의 기분 뭐 이런 걸 해서 이제 각 개인의 이제 어떤 인생 시음이 되지는 거죠. 매일매일이 인생의 어떤 삶을 반영한 그런 시음이 되면서 이 카타르시스가 있고 정화가 있고, 기분도 내고 뭐 위로도 받고 뭐 나누기도 하고 뭐 그냥 펼쳐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차에 대한 이해가 좀 좋게 시작을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나은 거죠. 그런 거 없어도 다 가능합니다. 차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시음이 될 것이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기분 좋은 시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이제 뭔가를 이제 찾아가는 스타일은 저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찾아가는 편이겠죠. 다른 무슨 뭐 어떤 학문을 하시는 분은 그 학문을 막 그렇게 뭘 찾고 막 역시 이제
뭐 차를 대할 때도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어떤 나름 어떤 꼭 일치되는 어떤 능력들은 아닌데, 거기서 이제 어떤 갈고 닦은 어떤 섬세한 저런 걸로 차에 대한 것도 이제 접근을 하고, 뭐 일상의 생활에 대한 해석도 그렇게 해내고, 모든 게 다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감한 이 차에 대한 어떤 이해도 계속 접근을 해 나가서 이해를 넓혀가는 거죠. 우리 이제 성경을 보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거의 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과 뭐 사람들의 이해, 이거는 30년을 전공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해는 매우 그냥 첨예하고 깊고, 그런 거죠. 그런 30년의 이제 시간을 갖는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차를 또 이제 차도 그렇게 이제 이해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뭐 기술을 뭐 30년을 갈고 닦으신 분은 그거 가지고 또 차를 또 깊게 또 이해할 수 있고. 이제 어떤 한 분야에, 대개는 사람들이 한 분야에 한 2, 30년 아주 그냥 전문가가 되어져 있잖아요. 다 뭐 장사를 하시는 분은 장사하는 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 있어요. 그게 잘 됐든 뭐 큰 돈을 벌든 못하든 망했든 일단 뭐 전문가로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하고 잘 나누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나누지도 안 되고, 평생 본인이 한 30년을 한 거에 대해서 누구하고 이제 심도 깊게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이 주변에 이제 대화를 하거나 뭐 대인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교통이 되고 대화가 깊게 되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같은 분야 안에서도 또 그렇고, 오히려 다른 분야 사람하고는 더 편하게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깊게 어떤 그런 대화를 나누는 계기들이 많지가 않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분야가 달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30년 갈고 닦은 걸 얘기하다 보면 얻을 수 있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이 되지는데, 그렇게 이제 30년 갈고 닦은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별로 안 하면 굉장히 낭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자리도 없고, 뭐 그렇게 쉽게 그렇게 이제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 주변에 또 없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30년 갈고 닦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뭔가를 대화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참 좋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뭐 찻자리를 만들면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 30년씩. 근데 다 30년 전문가죠. 나이가 좀 있으면 진짜 30년 전문가입니다.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진짜 30년 전문가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뭐 그냥 거의 정통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누수 탐사하시는 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제 상황이 어려웠었는데 심리적으로도 그분이 오더니, 이거 뭐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되게 쉬워요. 누수 되게 쉽다는 거 딱 오늘 그러니까 마음에 안심이 딱 되더라고요. 물이 새 가지고 밑에 집에 물이 새는데,
뭐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건 뭐 전문가를 금방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저희 집 누수도 한번 고쳤었거든요. 근데 제 그때 생각은 야 이거 어떻게 진짜 금방 이게 찾아지나? 그때도 찾아냈어요 그분이. 근데 딱 오더니 그런데 뭐 또 한참 하다 야 이건 좀 골치 아픈데 뭐 막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막 거침없이 막 방바닥을 깨 나가는 거예요. 부엌 쪽도 깨고 막 여기 쪽도 막 깨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거 여기 깨서 뭐 그러면 이제 여기를 깨면은 전리 가는 파이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깨보더니 아니 또 다른 데 가서 거길 또 그냥 무지막지하게 금방 깨요. 깨는 것도 바닥을 금방 깨더니 아 여기도 아닌 것 같은다. 그러니 옆으로 또 막 깨 나가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아닌 것 같다. 그러더니 아 이거 어렵다. 그러더니 또 딴 데 가서 또 깨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찾아내더라고요. 찾아내가지고 거기를 딱 잘라서 막더라고요. 그건 전문가죠. 막 우리는 뭐 신중하게 생각하고 뭐 그러지도 않고 그냥 여기 깨서 아니까 저기 가서 저기 깨고 막 금방금방 깨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찾아내더라고요. 그쪽에서 이제 오래 일하셨어요. 그 누수 탐사하신 분이. 아 잘해요. 이 맹송차의 이제 향기도 그렇고, 야, 이 고산미 향기도 맡아보고, 이 향이 이제 탕에서도 납니다. 이 맹송차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맹송차, 파다산차랑, 예, 예. 이 고산미적으로는 둘이 얽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산미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 맛과 향도 얽혀서 좋은 밸런스를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끔 비율을 맞추고 병배할 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태어난 차, 뛰어난 고산미를 가지고 있는 이제 754이다. 754이다. 여기서 아마 파달산차 비율 좀 빼고 어떤 조금 더 싱거운 듯하게 맞춘 게 753이하고 758인데 758이는 조금 대엽성격을 좀 더 가지고 있고 753이는 아주 그냥 맛있는 회감으로 아주 잘 즐길 수 있게 그 758이는 좀 더 좀 특색이 있죠. 시원하고 대엽 특성을 갖게끔 그러면서 그냥 달콤한 뭐 이런 거는 좀 덜하게 이런 어떤 밸런스들을 비율을 잘 맞춰서 거기에다 뭐 또 다른 방법도 쓰든가 어떻게 해서 차품들을 이렇게 완성을 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7542를 이제 2차 저차 모아서 7542 차품을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해본 영상도 하나 있는데요. 뭐 파달 몇 프로, 맹송 몇 프로, 푸랑 몇 프로 해서 7542 맛이 잘 안 나더라고요. 안 나요. 이렇게 이제 맛보면 이 맛을 보면은요 지금 한 7번째 탕인 것 같은데 이런 맛이 754에 있어요. 어느 탕에 어느 지점에 가면 이런 맛이랑 많이 유사하게도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배를 한다 그럴 때 너무 심심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사람들이 없잖아요. 뭔가 양념 치듯이 뭘 해가지고 좀 그냥 아주 매력적인 차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갖기 때문에 양념으로 쓸만한 양념이 이제 고춧가루라든가 소금 짜고 맵고 그렇잖아요. 특색이 강한 것들이 이제 양념이 돼가지고 전체의 어떤 맛을 좋게 만드는 것처럼 어떤 이 병배가 강한 차들을 적당하게 써가면서
어떤 좋은 어떤 맛과 향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뭐 그런 원리들을 쓰겠죠. 그 중에 이제 이 맹해 지역에서는 역시 이 맹송하고 파달이 개성 있는 차품들이다. 맛있습니다. 이 매력적인 이 맹송차의 고미스러운 고산미의 맛, 아주 맛있네요. 이런 차품으로 계속 될 겁니다. 나올 거는 이제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오늘 이 8113 이 차를 만나면 소장하시면 되겠고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가격이 좋을 것 같은데 어디선가 대량으로 공동 구매해 가지고 한 편 두 편씩 소장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 뭐 기회가 좋은 때들인데요. 차가마라든가 뭐 이런 데서 8113, 8112 조춘 뭐 이런 거 5개 세트 5개 세트를 한꺼번에 하면은 다 한 편씩 해도 되고 이거 있는 집에서 다 갖고 있지 않겠어요? 중국의 상인들 8113 있는 집에 구색 갖춰 놓고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단체로 이제 공동 구매를 해오면 다 한 편씩 두 편씩 하면 이거 한꺼번에 갖출 수가 있는데 그런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음기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고요. 다음 편은 멀쪽당한 걸 통해서 75배방에 좀 이해가 될 만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음기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